전남의 의대 설립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용역기관이 최근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존대로 공모 절차를 밟은 뒤 다음 달 정부에 추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의 해상풍력 터빈 공장 유치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전남도는 불확실한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후속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주로 태국에서 들여온 야바가 시중에 팔려나갔습니다. 전남 강진에는 하얀 구름에 둘러싸인 마을로 알려진 백운동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서려 있는 다양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의대 신설 방식을 놓고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의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두 대학이 이를 부인하고 나서 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다음 달 25일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 수행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가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전남도 의대 공모가 철회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를 하자 해명에 나선 겁니다. 에이티커니코리아는 기존에 발표했던 두 가지 공모 방식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선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에 합의할 경우 통합의대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며 대학 통합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공모에 따라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모 제안서 마감일인 11월 20일 전에 양 대학이 정부와 협의 후 통합 합의서를 용역사에 제출한다면 공모를 잠시 보류하고 통합의대 방식을 설립방식 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정별 절차를 살펴보면 대학 통합형의 경우 두 대학이 오는 28일까지 통합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두 대학이 함께 11월 20일까지 통합의대 계획안을 만들고 전남도 추천안으로 11월 25일 정부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에이티커니코리아는 대학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대학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평가 기준 설명과 의견 수렴을 마치고 30일에는 평가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0일 동안 제안서를 공모하고 평가를 거쳐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택해 정부에 추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공모에 응하지 않는 대학이 있다면 응모한 대학 한 곳을 단수 추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모 절차에서 만약에 양 대학이 응모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평가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겠지만 한 대학이 들어올 경우에는 1차, 2차에 나눠서 응모 기간을 나누게 되고요. 그래도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독 응찰로 제안서에 대해서 적격성 평가를 하여 추천 대학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학 통합과 관련해서는 두 대학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황에서 합의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못 박은 용역 수행기관. 동서부권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달 최종 추천 대학은 어느 곳이 될지 지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터빈 공장 유치 계획이 금리와 원자재가 상승,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며 재생에너지 관련법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4월 덴마크 방문 과정에서 베스타스를 비롯한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기업과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지만 최근 목포항만 배후단지 입주업체 모집 과정에서 응찰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확실한 정책이 해상풍력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른바 재생에너지 4법과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법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 마약범죄 수사계가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외국인과 한국인 등 19명을 적발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합성 마약인 야바 6만 정을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강원과 대구, 경남과 경북, 전남 등 전국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투약한 8명도 함께 구속돼 송치됐으며 마약 유통을 도운 태국인 1명은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지 못한 5억 9천만 원어치의 야바 12,000여 정과 5천만 원어치의 대마를 압수하고 수사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강진의 백운동 마을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백운동 숲과 함께 최근 백운동 전시관이 개관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예술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백운동 마을과 전시관을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과 도선국사가 다녀간 곳으로 유명한 백운동 원림. 맑은 날 흰 구름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 백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곳에는 원주 이씨인 이담로 선생이 농사를 짓기 위해 지어둔 별장이 있습니다. 백운동은 지난 2019년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산으로 지정돼 완도 보길도 부영동 정원, 담양 소세원과 함께 호남의 3대 정원으로 불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름다운 올출산의 풍경과 함께 그리고 백운동 올림의 이 고즈넉한 선비의 어떤 정취가 남겨져 있는 그런 곳에서 아름다운 풍경들도 감상하시고 이처럼 옛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백운동 원림에 최근 새로운 문화시설이 조성됐습니다. 강진군이 7년간의 공사 끝에 백운동 전시관을 준공했습니다. 1,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층과 지하 2층 규모로 월출산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게 지하식 구조로 설계한 것이 특징. 체험학습실과 박물관 기념품점을 비롯해 다산차 제조법이 기록된 편지가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보물급 유산인 사도세자의 스승, 동강 이의경 초상화 진봉과 사도세자에게 하사받은 묵서 등 원주 이씨 소장 유물 100여 점이 마련됐습니다. 백운동 원림은 차폐가 심하여서 밖에서 봐도 이것은 원림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찾아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라는 개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원주 이씨가 오랫동안 350년 동안 숨겨두었던 유물들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 원림을 개방한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백운동 마을과 함께 전시관도 강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걱정이 쏟아지는 요즘 한 가닥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5개월 전 조사 때보다 4.4%포인트 올라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남성은 7.1%포인트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7.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여성의 경우 13.7%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추락하는 출생률에 제동을 걸고 상승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조사 대상자들에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주거 등 결혼과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이 쏟아졌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 행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내가 꿈꾸던 인생을 온전히 포기해야 한다면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 눈치 보지 않고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경력 단절이 안 될 것이라는 확신, 특히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희생해서까지 아이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인식,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 나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국가 차원의 보육과 주택 지원, 그리고 사교육 문제 해결 등 광범위하고 촘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만간 출범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이 큽니다. 인구정책은 200년을 내다보고 짰으면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전남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올 들어 3분기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억 7,523만 달러를 넘기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산 김은 2억 7,511만 달러가 수출돼 지난해보다 42.2% 늘었으며 일본과 미국, 중국 등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아랍에미리트까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복은 3,300만 달러, 미역은 1,900만 달러로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와 상담사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는 5,043명으로 41.6% 수준을 보였으며 전문 상담 순회교사를 포함하더라도 48.4%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전문 상담사는 전국에 3,008명으로 24.8%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학교 폭력이나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관련해 상담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 상담사가 없는 학교가 없도록 정원을 늘리거나 행재정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4년 일반직 공무원 5급 승진 대상자 19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2일 사전 공개 검증 절차를 거친 다음 교육행정 17명과 시설공업에 각각 1명 등 모두 19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승진에서는 전체 19명 가운데 10명이 여성 승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불교의 호국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호국대전이 전남 해남에 있는 대흥사에 들어섰습니다. 대흥사 호국대전은 단일 전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776제곱미터 규모로 호국의승과 순국선열, 이름 없는 영웅들의 넋을 추모하고 가르침을 교육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흥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호국 사찰로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도와 조국과 백성을 구한 서산대사의 정신과 업적이 깃든 곳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00여 톤 가운데 약 200톤에서 잔류 농약인 클로르메콰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이 사실을 3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했고 100톤가량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을 회수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